독직 폭행 증언대에 선 한동훈, 아시다시피 정진웅 검사와 한동훈 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현장에서 지켜본 후배 검사들도 정진웅 검사의 무리한 물리력 행사라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정진웅 검사의 재판에 한동훈 검사장이 불려 나온 겁니다. 먼저 정진웅 검사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한 검사장 증인 신문인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걱정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회는 좀 어떠세요? 그 당시에 사건 발생 당시에 한 검사장이 어떤 행동을 하길래 왜 그렇게까지 몸을 날려서 쇼파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넘어뜨려야 했는가와 관련돼서 정 검사는 아직도 이렇다 할 구체적인 해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인으로선 한동훈 검사장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독직 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재판, 한동훈 검사장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폭행 당시 심경, 정중히 말하거나 대화할 상황이 아니었다. 명시적 허락하에 20자리 정도 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서너 개 정도 눌렀을 때 갑자기 덮쳤다. 모멸감을 느꼈다. 라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모멸감을 느꼈다. 재개한 행동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중앙지검 전체가 계획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다. 이성윤 지검장이 정진웅 직속 사안관이라 지휘 체계상 공정한 수사가 힘들겠다 생각해서 중앙지검에 진정서 제출 안 했다라고도 이유를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까지 나서서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정치적인 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그 이후 소명도 없이 모욕적으로 좌천돼 왔다. 프레임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박정아 대변인님, 정진웅 차장검사가 사실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한동훈 검사장이 그때 상황을 묘사하면 비밀번호에 서너 자리 입력하고 있을 때 갑자기 덮쳤다는 거예요. 그 법정에서 보니까 정진웅 차장검사는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 제가 뭐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한동훈 검사장은 제법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그 기술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당시에 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 여는 거를 안면 인식 내지는 비밀번호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돼서 비밀번호로 설정해놨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서너 번 누르는데 뭔가 이렇게 덮쳤다라는 지출. 두 번째, 정진웅 차장검사가 그냥 고의가 아니라 이렇게 쓰러져서 밀렸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고의가 아니라 미끄러져서 쓰러져서 밀렸다고 하면 그냥 바로 일어서서 미안하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계속 나를 그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뭐 재판을 통해서 분명히 가려지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는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하고 있는 모욕적인 상황, 그다음에 무언가의 프레임 이런 것들이 좀 더 진실에 좀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거나 재판을 통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진실이 가려질 테지만 이 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거, 그리고 좀 전에 한동훈 검사장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추미애 전 장관이 있으면서 뭐 생각지도 않았던 뭐 수사지휘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억측스러운 그 장관으로서의 그 권한 실행,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제법 좀 드러나서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그 다음에 진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윤태호 실장님, 네.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모멸감을 느꼈다라는 발언 말고도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추미애 장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왜 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었겠습니다만 왜 정진웅 차장검사가 저렇게 독직 폭행으로 기소될 정도의 행동을 했는가와 관련된 연관된 답변이기도 할 텐데 정진웅 차장검사가 저 사건 이후에 승진을 했잖아요. 승진이라기보다는 좋은 자리로 가까워 직급이 올라갔다기보다 예. 이제 뭐 좋은 자리로 간 거죠. 예. 뭐 예를 들어 직무가 배제되거나 징계받지 않고 오히려
검찰 내에서 승승장구했다라는 네. 분석들이 나왔잖아요. 그때 상관이 이성윤 추미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장관하고도 막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휘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등등에 대해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뭐 이 사안이 재판이 이제 시작이니까 또 이성윤 검사장도 이제 기소가 됐고 내일 모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고 쭉 갈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갈 것 같은데 저는 좀 정치적인 걸 보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런 거겠죠. 자, 물론 실체적 진실, 뭐 법적 진실 보겠지만은 저는 정치적으로 볼 때 그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이냐. 여권 내에서 전반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대통령이 이제 국정행보하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그다음 뭐 여당 대표가 지금 주안점을 주는 거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땡큐죠. 예. 이런 것들이 막 나가지고 공방을 하는 게 계속 검찰개혁, 이제 뭐 5.18 때도 검찰개혁 이야기하고 봉하마을 가서도 검찰개혁 이야기하고 이거 나오면 또 검찰개혁 이야기하면서 윤석열은 안 된다. 내가 나가겠다. 뭐 예. 이렇게 하겠죠. 그럼 그게 또 여권 전체로서는 그런 식의 드라이브가 걸리는 게 좋으냐 좋지 않으냐. 조금 머리가 아픈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딱히 좋지만은 않은 게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말하자면 정치인으로 뭔가 버전업을 해나가야 될 텐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검사 윤석열로 좀 이렇게 묶어놓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당시에 정진웅 차장검사가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승진을 두고도 말이 참 많았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독직 폭행 혐의잖아요. 다시 재판으로 돌아와서 정 검사의 독직 폭행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독직 폭행이라는 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 수사관, 경찰이나 검찰들이 피의자 수사할 때 예전에 뭐 고문 수사 안 하더라도 뭐 때리거나 뭐 협박하거나 이런 일들 많았는데 그런 가혹행위 하지 말라고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가불관계에 있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좀 인권을 지키면서 수사를 하라는 측면에서 나온 범죄명인데 이 사건은 굉장히 좀 변호사로서 흥미롭기도 하고 좀 예.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법조계 내부에서 어찌됐든 피해자라는 사람도 고위직 검사고, 그러니까 본래적인 독직 폭행의 피해자는 정말 힘없고, 배경 없고, 여러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고문받는 거, 그런 거 방지하자는 건데, 고위직 검사 두 분이 나란히 법정에서 한 명은 피고인으로 한 명은 증언대에 서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검찰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예. 아까 한동훈 검사장님 입장에서도 억울한 지점이 있을 거예요. 내가 휴대폰을 만진 거는 변호인이랑 통화를 하려고 했지,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는 일절 없었고 내가 감히 증거인멸을 하겠냐. 내가 고위직 검사인데. 이러니까 모멸감을 느끼는 거고 근데 또 반대로 정진웅 부장검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압수수색을 하러 나갔는데 이제 검사가 피의자가 아니고 압수수색 대상이 핸드폰이 검사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피의자들이 휴대폰 막 강으로 던져버리고 부셔버리고 이거 뭐 눌러가지고 삭제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긴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강으로 저거를 던져요? 그대로 휴대전화를? 그쵸. 어. 경찰들이 압수수색 하러 가면요. 예. 이렇게 범죄 증거물 뭐 이렇게 은멸하거나 숨기려는 시도는 일상 하는 거죠. 인간의 본능이니까.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고.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나를 의심한 게 지금 한동훈 검사장님 너무 불쾌했던 거고. 근데 예. 정진웅 검사님은 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저 휴대전화를 안전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갑자기 휴대전화를 만지니까 혹시라도 모를 걸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또 직무수행을 한다고 한 것인데 예. 그래서 가서 잡으려다가 몸을 뭐 중심을 잃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외력이 가해진 것 뿐인데 내가 폭행할 의도가 있었겠느냐. 지금 서로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사실은 본질적인 어떤 가혹행위를 하거나 인권 침해를 하는 부분까지는 연장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판부에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외력이 가해진 건 맞는데 그게 고의냐 가실이냐거든요. 가실로 인한 거면 처벌을 못 하고요. 가실치상 아니면 독직폭행은 가실로 독직폭행하는 것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고인 측인 정진웅 부장검사는 나는 때리려는 의도라든가 외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간 게 아니라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서 가다가 뭐 중심을 잃어서 쓰러져서 이 사람한테 힘이 가해진 예. 가실범이다. 이런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하나 또 흥미로운 관건은 이 압수수색 대상 중에 하나가 유심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심칩은 핸드폰을 뭐 조작해서 훼손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그렇지. 의심증은 그게, 이렇게 핀으로 네, 눌러서 말이 빼야 되니까. 조작이 그러니까 되잖아요. 한동훈 검사장 쪽의 입장은 이런 거겠죠. 손정희 변호사님 지적해 주셨지만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이 그 자리에서 자기 전화기를 무도발로 밟았다니 이러면은 증거는 인멸할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의 논리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거가 끝이 없겠죠. 예. 흥미로운 재판장이 과연 어떤 판단할지도 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이야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1년간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독직 폭행의 피해자로서 증언을 위해 출석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긴 말씀 드리는 것은 재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적법한 영장 집행에 저항하려 했다는 식으로 계속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으니까 기소가 됐겠죠? 정치적인 수사였던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